그 녹취 내용들이 저렇게 언론에 보도됐습니다. 사실이라면 파장이 상당히 클 수밖에 없고요. 어떤 맥락에서 나왔는지도 따져볼 필요도 있어 보이고요. 여러 생각이 듭니다. 일단 이동학 의원님, 네. 녹취록의 존재 여부 자체는 이준석 의원이 인정을 하고 있어요. 네, 저는 앞으로 이제 문제가 될 것 같은데 지금 명태균 씨 관련해서 언급이 계속해서 나온 지금 거의 한 2달째 됐거든요. 네. 이게 자자들 기미가 보여지지 않고 오히려 명태균 씨가 5만 군데 총을 쏘다가 총을 떨어뜨린 형국이에요. 자동 발사 장치를 걸어놓고. 예. 그러니까 이 여기저기에 지금 파편이 튀고 있는 상황인데 저는 이준석 대표의 경우 본인이 이게 아무 문제 아닐 수도 있다라고 하지만 적어도 그 진실에 대해서 조사할 때 최소한 조사의 대상은 될 수 있다라고 조사의 생각을 합니다. 대상이 될 수 있다. 네, 조사 대상 될 수 있고 그다음에 여론과 관련해서는 결국에는 저게 구글 드라이브에 이게 자동으로 녹음이 돼 있다라고 하는 것인데 결국 국민들은 앞으로 그럼 이준석 대표의 저게 김건희 여사가 국정 개입 혹은 공천 개입한 여러 가지 증거가 신빙성 있게 나올 만한 정황으로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국민들께서는 저 녹취를 까라라고 요구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죠. 네. 그럼 여론이 올라올 경우에 이준석 대표가 저거를 깔 의무는 없으나 저거를 까지 않을 수 없는 상황까지 매달릴 수도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지금 창원지방검찰청에서 이 경남선관위에서 지난해 12월에 김영선 회계 책임자 강혜경 씨에 대해서 수사 의뢰를 했거든요. 회계 책임자였기 때문에. 그런데 창원지검에서 수사를 계속해서 안 하고 있었습니다. 지난 무려 9개월 동안요. 네. 그러니까 지금 검찰이 실제로 수사를 할 수 있는지 없는지 이런 의지가 있는 건지 없는 것인지 여러 가지들까지도 같이 주목을 받으면서 이준석 대표의 이런 녹취록 관련돼서는 훨씬 더 많은 관심도가 집중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결국 이준석 대표가 녹취를 가지고 있으면 녹취 파일 전체를 공개해라. 왜 안 하냐. 이런 여론의 압박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 말씀인데 신빙성이 꽤 있어 보입니까? 근데 이준석 대표가 오늘 방송에서 해명을 또 하셨더라고요. 네. 인터뷰하셔서 보시면 자신이 본 것과 들은 것 중에서는 당무 개입이나 공천 개입의 완결성이 떨어진다라고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단어 하나 굉장히 조심스럽게 선택을 하시면서 동시에 또 이제 다른 질문에 대해서는 명태균 씨의 말이 사실이라면 그런 가능성을 의심해 볼 수 있다. 여기도 가정이 들어간 문장을 쓰시더라고요. 그 말인즉슨 저 말의 신빙성, 그러니까 저 녹취록이 공개된 신빙성을 얼마나 믿을 수 있는지 의문이고 거기다가 당시 지방선거의 공관위원이었던 저희 당 관계자들 얘기를 들어봐도 공관위에서는 그런 사실이 없었다고 지금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상황이며 가정이 더한 저 말의 신빙성을 얼마나 믿을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의문점을 분명히 가지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이준석 의원이 최근에 아주 최근은 아니더라도 최근에 뉴스토마토 기자를 만나서 한 얘기들이 그대로 녹취가 돼서 보도가 된 걸로 보이고요.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오히려 공천 관련해서 나랑 한 대화들이 김건희 여사가 꽤 있다라고 이준석 의원이 얘기하고요. 그런데 여기 지금 이 폰에는 없다라고 하니까 기자가 아니 그 폰을 백업을 안 시켜놨어요? 라고 하고요. 이준석 의원은 내 건 원래 녹취되면 자동으로 구글 드라이브로 날아가. 그러니까 녹취가 자동으로 되고 녹취가 되면 그게 구글 드라이브로 전송이 된다. 이 말로 들리네요. 지금 개혁신당은 어떤 상황입니까? 뭐 저희도 아침에 저희 보도를 봤습니다. 보도를 받고 내용을 봤는데 저희는 이거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좀 드려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일단은 당시 이게 무슨 공적인 자리에서 이준석 대표가 이거에 대해서 명확하게 설명을 하는 자리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제 사적인 자리에서 본인이 생각하는 바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을 뿐이지 그거에 대해서 명확하게 어떤 거를 규정을 내리거나 그런 게 아니거든요. 예. 근데 이걸 마치 이준석이 확인해 준 것처럼 지금 이런 식으로 기사가 나고 있어서 저희 입장에서는 좀 매우 당황스러운 상황이 있고요. 네. 자, 녹취도 구글 드라이브로 넘어갈 수 있죠. 녹취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녹취의 중요한 내용은 없었을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해요. 왜냐면은 지방선거 당시 공천에 이준석 대표는 거의 관여를 하지 않았어요. 이준석 대표의 스타일상 제가 말씀을 드리면 뭐 당시에도 뭐 자신의 측근이라 불리는 어떤 분을 뭐 구청장에 공천을 해줘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는데 그분도 안 해줬어요, 이준석 대표. 예. 그래서 지금 자기 공천 못 받았다고 나와가지고 온갖 방송에서 악의적으로 지금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거든요. 예. 그만큼 자기 사람조차 안 챙길 정도로 공천에 개입을 안 합니다. 이번 개혁신당 공천 때도 마찬가지고 이준석 대표 자체가
당대표가 공천에 개입하는 거는 명백한 위법행위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다면 그 당시 공천관리위원장이 누구였느냐? 정진석, 지금 현 비서실장이세요. 그러면은 지방선거 때 정진석 비서실장이 있는데 굳이 김건희 여사가 공천 개입이나 이런 중요한 내용을 말도 잘 안 듣는 이준석 대표에게 전화해가지고 이야기를 할 필요가 있었을까요? 네. 저는 그럴 필요 없었다고 봅니다. 그거보다는 뭐 필요한 게 있으면 만약에 하게 된다면 정진석 비서실장에게 직접 전화해가지고 하면 되겠죠. 네. 지금 이준석 대표가 문제를 삼고 본인도 야 이게 좀 개입 여부를 좀 자기도 어느 정도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가장 큰 근거 중에 하나는 뭐 김진태 지사 이야기도 그렇듯이 당시에 좀 이상한 일들이 몇 개 있었다는 거죠. 근데 그 이상한 일들에 대해서 보면은 공관위원장한테 아무리 얘기를 해도 공관위원장이 그걸 고치지 않으니까 아니 그럼 도대체 공관위원장은 뭘 믿고 저렇게 공천을 하는 거지라는 생각에 본인도 어느 정도 생각은 있었다라는 부분인데요. 이거 역시 증거가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이준석 대표가 공식적으로 말할 수는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시에 재보궐선거 공천관리위원장은 윤상현 의원이고 지방선거 공천관리위원장은 현 비서실장인 정진석 당시 의원이었다는 네, 점 그렇습니다. 말씀을 드리고요. 김 여사 측이 이준석 의원을 찾아갔다. 권성동을 제거해 주겠다고 이야기를 했다라는 건데 이게 무슨 의미로 들립니까? 우선 한가선 의원님. 네. 사실 이 제안에 대해서는 그때 당시 이준석 대표가 거절을 하기도 했고 예. 뭐 실제로 진행된 일이 아니었어가지고 그렇게 크게 의미를 둘 사안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석을 해보자면 그때 당시 이준석 대표는 성상납 의혹으로 인해서 굉장히 곤혹스러운 처지에 있었고 윤핵관의 인물들과 불편한 관계에 있었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김건희 여사 측에서는 아마도 내가 문제를 해결해 줄 테니 나한테 충성을 해라라는 메시지를 던진 게 아닐까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하고요. 네. 이준석이라는 미래 보수, 미래 가치를 자신의 발 아래 두고 싶었던 게 아닐까 그렇게 해석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저는 그러니까 그 임기 초잖아요. 임기 초에 국민들께서 기대하셨던 여러 가지 개혁 과제들이 있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지금 2년 반 지나서 이제서야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지만 연금 개혁이라든가 아니면 교육 개혁, 노동 개혁 이런 것들, 최근에 하고 있는 의료 개혁 이런 개혁이 굉장히 중요한 시점에 와 있는데 구중궁궐에서 자신들끼리 아예 자중질환을 벌이고 있고 세력 다툼을 하고 있었구나라는 게 굉장히 좀 서글픈 현실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 과정에서 어찌됐건 이준석 대표가 공천 관련해서 김건희 여사와 굉장히 많은 대화를 했다. 이제 그게 지금 연결되는 부분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결국 김건희 여사 측이라고 했기 때문에 김건희 여사는 아닌 것으로 보여지긴 하지만 어쨌든 김건희 여사를 중심으로 해서 지금 용산의 대통령실이 그러한 세력의 판도 위에서 김건희 여사를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구나라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이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 어쨌든 이러한 부분들은 지금 조사를 해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대로 된 검사들 배치가 안 돼 있는 곳에 사건이 막 배당되고 수사관밖에 없는 아무것도 시작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지금 최근까지 처해져 있었다는 사실이 조금 국민들 입장에서는 또다시 납득하지 않을 일이 될 것이고요. 이 부분에서는 국민적 감정들이 굉장히 많이 높아져 있기 때문에 결국 김건희 여사가 이 사건의 본질이라는 것 이것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되겠다 이 말씀드립니다. 예. 지금 이준석 의원의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는 건 당시 국민의힘 대표였기 때문이고 그리고 통화나 아니면 여러 가지 당시 정황들을 좀 알고 있거나 뭐 이런 이유 때문인데 어쨌든 분명한 것은 지금 공천 개입의 의혹이고 이 의혹의 주어는 김건희 여사입니다. 그건 분명한 사실인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김 여사가 관여했고 배경에 명태균이 있었다. 이런 내용으로 좀 좁혀지고 있는데 이게 사실이라면 대통령 부인의 당무 개입 아니에요? 근데 요게 이 발언을 이준석 대표가 또 설명을 했는 걸 보면 일단 김건희 여사 측이라는 단어에 의미를 두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예. 김건희 여사와 그러니까 그때 당시 소위 친윤계 의원들이라는 계파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의원들 중에서도 김건희 여사와 가까운 사람과 가깝지 않은 사람을 이준석 대표가 자의적으로 판단해서 자기가 봤을 때는 김건희 여사와 가까운 사람들이 자기한테 얘기해서 김건희 여사 측이라고 표현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김건희 여사가 이 일을 시켰는지 안 시켰는지 자기는 알 수가 없는 상황이었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지금 이 기사가 굉장히 혼란을 주는 이유는 사실 이런 기사를 보도하려면 단어 하나, 팩트 하나 다 체크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려면 인터뷰어와 인터뷰, 그러니까 기자가 취재원에게 명확하게 취재 의사를 밝히고 얘기를 해야만 사실관계가 명확하게 규정이 되는데 지금 네. 저 기사 보도는
뉴스토마토의 기사 보도는 제가 볼 때는 거의 사실 확인을 안 하고 쓴 것 같습니다. 사실 지금 뉴스토마토의 기사 동향을 보면 마치 예고 기사를 쓰고 흥미 위주, 가십성 위주로 기사를 많이 쓰고 있는 상태인데요. 저런 기사를 어떻게 얼마나 신빙성 있게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계속 저는 의구심을 가지고 뉴스토마토의 취재 윤리에 대해서도 굉장한 유감을 나타내는 바입니다. 네, 취재 윤리를 언급하셨고, 자 그러면 지금 정리하면은 두 분은 제 왼쪽에 두 분은 신빙성을 좀 따져봐야 된다라는 입장이시고, 그럼 두 분은 신빙성이 앞으로 이제 좀 증명되는 압박을 이준석 대표도 받을 것이다. 더 밝혀야 한다. 네, 한가선 의원님 더 보태실 말씀 있으세요? 아니 더 보탤 건 아니지만 이준석 의원이 이런 발언을 인정을 했기 때문에 자신이 이런 발언을 했다라는 것을 사실을 확인했기 때문에 앞으로 더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질 때 사실을 밝히는데 더 협조를 해야 할 것 같다. 협조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취재 윤리는 둘째 문제라고 보고요. 어찌됐건 녹취로 지금 저걸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김건희 여사와 이준석 대표가 당시에 이 공천 관련돼서 굉장히 많은 통화를 했다. 이것은 그냥 팩트로 좀 드러난 거 아니겠습니까? 이준석 네. 대표도 인정을 했고요. 그런데 아니 집권 여당의 당대표가 대통령의 부인하고 왜 통화를 합니까? 이 공천과 관련된 이야기를 도대체 왜 하는 거죠? 예. 어떤 상대길래 도대체 김건희 여사가 뭐길래 이런 일들을 벌이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궁금증이 있을 수밖에 없고, 그래서 최소한 어떤 잘못을 저질렀는지는 전 모르겠습니다만 적어도 가지고 있는 증거를 국민들 앞에 다시 내놓아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 한동훈 대표처럼 혹이나 수사 어떤 조사 대상이 됐을 때 비밀번호 24자리 걸어놓고 아예 협조 안 하는 그런 상황으로까지 갈 수도 있는데, 이준석 대표라면 저는 이게 본인이 말끔하다 한 문제라면 본인이 구글 드라이브에 갖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는 결국 국민들 앞에 밝혀야 네. 본인의 어떤 그러니까 잘못을 저지르지 않았다는 것이 증명되지 않을까? 네, 이런 소상히 생각이 다 밝혀줘야 된다라는 말씀이네요. 그냥 좀 편하게 이야기하는 과정 중에 이런 얘기가 좀 있었던 것 같은데 네네. 김건희 여사와 김건희 여사가 공천에 개입했다는 그 이야기들이 충분히 있을 법한 그 녹취가 만약에 이준석 대표가 있다면 이거는 공개를 이 정도까지 문제가 됐으면 공개를 하는 게 맞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좀 들긴 하는데 어떻습니까? 누가 공개하냐 여부가 중요하겠죠.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가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뭐 장르만 여의도에서 한번 하세요. 그래요. 제가 뭐라고 하겠어요. 구글 클라우드에 있다니까. 아니 뭐 이게 문제가 이 정도까지 이제 커졌으면 사실 이제 국민적인 관심도 높아졌고 네. 도대체 이게 진실이 뭐냐는 이제 요구가 분명히 좀 많이 있을 텐데 많은 것을 알고 있는 이준석 대표라면 좀 속 시원하게 얘기를 할 필요는 있지 않나? 속 시원하게 얘기하면 본인은 편할지 모르나 정치 어떻게 하려고요? 이준석 의원. 그럼 안 편한 거지. 그러니까요. 아니 근데 이거를 본인이 형량을 할 거예요. 근데 저는 이준석 의원의 전원으로 이루어진 기사이긴 하나 네. 이게 따지고 보면 김건희 여사나 이준석 그 지금 의원 간의 대화 녹취가 아니잖아요. 네. 그냥 이준석 의원이 당시 기자를 만나서 이래이래 상황 설명을 그렇죠, 하는 걸 그렇죠. 기사로 예. 썼기 때문에 네. 이거는 이준석 의원이 스스로 밝히고 이게 거짓이었다, 허풍이었다 얘기를 하든지 입장을 밝혀야 될 문제이고 네. 여기에서 더 진척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이준석 의원이 밝히지 않는 한. 그렇죠. 지난 50일 동안 명태균 의혹이 나왔고 거기에 조연처럼 등장한 인물이 이준석 의원이거든요. 이준석 의원은 여당 대표였으나 지금은 야당 의원인데 네. 그동안 해왔던 얘기가 마치 별거 아닌 것처럼 뭐 선이라든가 여론 조작이 아니라 보정이라든가 이런 식의 표현들을 해왔는데 명태균 씨에 대해서는 또 되게 똑똑하고 살이 분명하게 바른 얘기를 한다는 식으로 얘기하고 그동안 왜 그럴까 했는데 이준석 의원은 김건희 씨의 공천 개입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았다는 거잖아요. 미래가 촉망되는 야당의 정치인이면 네. 자신이 어떻게 연루가 돼 있더라도 아무런 권한이 없는 대통령의 부인이 지방선거에 공천에 개입했다. 이 사안이 갖는 중대성을 안다면 네. 알고 있는 거 다 얘기해야죠. 다 하고 자기가 잘못한 게 있으면 이런 대목에서 나는 판단을 잘못했는데 사죄를 구한다라고 얘기를 해야죠. 그래야 미래가 있을 겁니다. 길게 본다면 예. 일단 이준석은 큰일 났어요. 왜요? 아니 이게 본인이 부인할 수 없다면 네. 장제원도 적으로 만들었고요. 네. 그다음에 본인이 그동안 했던 말도 허위고 거짓이고요. 김건희 여사 공천 문제에 본인도 어느 정도 협조했다는 꼴이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김건희 여사 뒤에 명태균까지 연결이 되면 네. 이 관계들이 큰일 난 거 아니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이준석 의원이 해명 내지는 뭘 하긴 하겠죠. 뭐 하겠죠. 녹취까지 공개하진 않더라도. 아, 네. 근데 오늘 아침에 또 이제 인터뷰에서 이야기를 일부 했는데요. 예. 그러니까 대선 과정에서 김건희가 이준석에게 전화해 조언, 오더 부탁한 적 있느냐 이제 이렇게 이야기 질문 똑같이 받았어요. 예. 실제 현장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렇지 않고 내가 항상 먼저 연락을 했다. 이를테면 김건희라는 이름을 파는 사람, 호가호위하는 사람이 있을 때 혹시 실제로 이 사람을 아냐라고 김건희 여사한테 묻느라고 전화를 했었다라고 이제 대답을 하긴 했거든요. 톤은 약간 다릅니다. 이 박형광 기자랑 얘기했을 때와 네. 오늘 이제 공식 인터뷰를 했을 때와 톤은 좀 달라요. 알겠습니다.